당신의 머릿속에서 매 순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갈등도 눈에 보이는 드라마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내면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당신과 실제로 행동하는 당신 사이의 은밀한 전쟁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당신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생각과 계획만으로 가득 차 있고 정작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나요? 당신의 삶이 무언가에 의해 마비된 듯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커피를 마시며 책상 위에 할 일 목록을 바라봅니다. 운동 시작하기, 글쓰기, 새로운 도전 등 많은 항목이 적혀 있지만 대부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 저녁이 되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환상은 현대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심리적 마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지 않는 보이지 않는 중독이지만 우리의 행동 능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장 폴 사르트르는 이 현상을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규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존재의 책임감을 회피하기 위해 정신적 이상화에 몰두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상상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적 도구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혹적인 덫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환상은 한때 종교적 믿음, 공동의 목적, 심지어 현실과의 직접적인 대결이 차지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피난처, 심리적인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상상력이 세상을 비현실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상상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부정하고 바라는 대로의 세상을 투영합니다. 이러한 부정은 일종의 도피입니다. 구체적인 현실에 직면했을 때의 고뇌가 강렬할수록 그 환상은 더욱 매혹적으로 변합니다. 환상은 행동을 위한 예행 연습이 아니라 행동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위해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상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완벽해 보이는 삶들을 봅니다. 성공한 기업가, 이상적인 몸매, 완벽한 연애 관계들. 이런 이미지를 보며 우리는 자신만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려냅니다. 우리도 저런 성공을 이룰 것이고 저런 몸매를 만들 것이며 저런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계획서 한 줄도 써보지 않고 운동화 끈도 묶지 않으며 진정한 소통을 위한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통제되고 깨끗하고 예측 가능하며 완전히 무해한 삶. 하지만 그곳에는 실제 성장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의 삶으로 현실을 대체하는 것은 중독적입니다. 비록 생각 속에서뿐이지만 성취감을 느끼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약이 그렇듯 이것은 장기적으로 파괴적입니다.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 중에서 나쁜 믿음만큼 파괴적인 개념은 없을 것입니다. 나쁜 믿음은 단순히 타인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미묘하고 정교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속이기로 선택하고 자신의 정체 상태에 대한 정당화를 만들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르트르는 나쁜 믿음을 의식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한 부분은 진실을 알고 다른 한 부분은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합니다. 마치 마음이 스스로와 끝없는 숨바꼭질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설가가 되고 싶은 29세 회사원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7년 동안 매일 내일부터는 꼭 글을 쓰겠다고 다짐해왔습니다. 컴퓨터에는 소설 아이디어 폴더가 있고 수십 개의 메모가 들어있습니다. 주인공 설정, 플롯 개요, 대화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그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매주 서점에 가서 신간소설을 사고 유명 작가의 강연을 듣고 글쓰기 관련 유튜브를 시청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편이 완성된 소설도 쓰지 못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려고 하면 아직 준비가 부족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기다려야 해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꿈은 알리바이가 되고 준비는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교한 변명이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완벽한 관계를 꿈꾸는 35세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이상적인 파트너와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두었습니다.
깊은 대화, 로맨틱한 순간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관계.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기회가 생기면 미묘한 이유들을 찾아 물러섭니다. 대화가 생각보다 깊지 않아. 아직 내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어.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위험을 피합니다. 나쁜 믿음은 자유의 고뇌에 대한 방어 기제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변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책임감을 외부에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이 현실로부터 도피처를 찾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보안의 약속만큼 매혹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배웁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경고했듯이 이 보안에 대한 욕망은 종종 우리를 정체된 존재로 만듭니다. 편안함은 단순히 쾌적한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과 행복이라는 환상으로 조심스럽게 장식되어 있지만 삶의 진정성을 질식시키는 감옥 말입니다. 38세 대기업 과장의 사례를 봅시다. 그는 15년째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꾸준히 오르고 복리후생도 훌륭하며 정년까지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이나 학습에 대한 의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보다는 안전한 의견만 제시하고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가끔 그는 창업을 꿈꿉니다. 자신만의 카페를 열거나 컨설팅 회사를 차리는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걱정이 몰려듭니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지? 만약 실패하면?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결국 아직 때가 아니야 라며 자신을 달래고 다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자신의 환상이라는 아늑한 공간에 머무르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실패의 위험을 제거하지만 동시에 성취의 가능성도 제거합니다. 정신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며 완벽합니다. 편안함이 자유로 위장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유의 불확실한 광대함을 축소된 공간의 안전한 감금과 교환한 것입니다. 황금빛 감옥 안에서는 아무것도 위협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거의 저주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함께 깨지지 않는 책임의 짐이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해진 운명 또는 편안한 변명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인간 조건의 가장 오래된 환상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환상 말입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단순히 환경이나 상황의 산물이라는 개념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가 사실성이라고 불렀던 것, 즉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 던져진 상황 말입니다. 당신은 특정한 가족에서 태어났고 특정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자유는 절대적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을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원은커녕 제대로 된 참고서 하나 사기 어려웠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포기할 수도 있었고 가난을 딛고 일어설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선택 모두 자유로운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존재의 무게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짊어질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자유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존적 고뇌의 경험 속으로 직접 던져 넣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자각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입니다. 따라서 나쁜 소식은 탈출 경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려는 시도조차도 이미 하나의 선택입니다. 완벽한 조건이 오면 행동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마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간이 키우는 가장 큰 환상은 언젠가 완벽한 순간이 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상상의 순간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렬되고 완전한 자신감, 충분한 자원, 위험의 부재가 확보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보여주었듯이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나쁜 믿음이며 주체를 환상의 편안함 속에 붙잡아 두지만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무한한 연기일 뿐입니다. 진실은 잔인합니다. 아무도 삶을 살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한 결정, 직업 변경, 관계 시작, 예술 작품 창조, 이 모든 것들은 항상 위험을 수반합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두 청년의 이야기를 봅시다. 첫 번째 청년은 5년 동안 영화 이론책을 수십 권 읽었고 유명 감독들의 인터뷰를 모두 시청했으며 영화제 수상작들을 섭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시나리오가 완벽하지 않아 장비가 부족해라는 핑계로 계속 미뤘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스마트폰 하나로 5분짜리 단편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조명도 어설프고 연기도 어색하며 편집 기술도 서툽니다. 첫 작품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하나씩 작품을 완성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6개월 후 첫 번째 청년은 여전히 준비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영화 이론서를 구입했고 온라인 강의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 한 편의 영상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청년은 24편의 단편 영상을 완성했고 그의 작품들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마침내 지역 영화제에서 상영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유는 그것이 행동으로 변모하는 순간에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동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정신적으로 예행 연습하며 결과물을 상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실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용기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안전함을 느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다릴 운명입니다. 우리는 사르트르 철학적 성찰의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불완전한 마찰 속에서 일어납니다. 환상은 창조적인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의 대용물이 되는 순간 그것은 동맹이기를 멈추고 감옥으로 변모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상태에 갇혀 있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마음속에는 실패도, 거절도, 고통도 없습니다. 인간은 백일몽 속에 갇혀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함과 불확실성을 직면해야 할지라도 실제의 위험 속으로 뛰어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걷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행동 속에서 존재는 밀도를 얻습니다. 바로 이 행동 속에서 삶은 약속이기를 멈추고 현실이 됩니다. 진정성 있게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마음속에 이상화된 시나리오만큼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불완전한 영역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삶은 우리의 절대적인 통제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를 얻습니다. 모든 선택은 위험하며 모든 단계는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되돌릴 수 없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은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흔들어 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고 책임에 대한 급진적인 요구를 합니다. 이 초대장은 계속 꿈만 꾸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이 누구인지와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 사이의 모든 거리는 오직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건널 수 있습니다. 환상은 계속 매혹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보내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도둑맞은 순간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환상의 환상적인 완벽함을 포기하고 실제 존재의 불완전함을 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동하기에 절대적으로 적절한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며 사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여기서 비록 비틀거리고 실패하고 두렵더라도 시작하는 것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갈림길입니다. 상상력의 화려한 벽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의 위험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꿈만 꾸고 있습니까?